XMX로 시작하는 형식본을 지닌 크로스본 건담은 목성 제국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베라 로나가 만든 우주 해적단 크로스본 뱅가드가 운영하는 주력 모빌슈입니다. 그 정체는 해군 전략연구소 사나리가 포뮬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개발한 F91의 후계기 F97으로 목성권에서 운용하기 위한 실전 데이터 수집을 위해 크로스본 뱅가드에 제공한 기체죠. 원래대로라면 형식 번호가 F97이 되어야 했지만 사나리는 어디까지나 연방 산하의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원 개발처를 숨기기 위해서 코스모 바빌로니아 계열 모빌슈에 이용되는 XMX 소속 불명의 형식 번호로 등록된 것이죠.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우주 해적임을 과시하듯 머리에 해골 마크 장식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원래부터 붙어있던 것이 아니라 볼로 릭돔을 격파한 전설의 남자인 우문 사몬이 나중에 붙인 거라고 합니다. F91이 처음엔 건담이라는 이름이 없다가 훗날 코드네임을 부여받아 건담이 되었다면 이쪽은 처음부터 건담으로 제작되었죠. 건담이란 결국 저항의 상징이죠. 크로스본 건담이란 시부크와 세실리가 운명에 저항했었다는 상징이니까요. 크로스본 건담은 1994년에 공개된 만화인 기동전사 크로스본 건담에 등장하는 주역 기체입니다. 작중에선 총 3대가 나오지만 훗날 기동전사 크로스본 건담 고스트가 연재되면서 즉 XO가 공개되면서 총 4대로 늘어나더니 이후 만화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점점 증식하는 상황입니다. 기체의 특징은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격투에 특화되었다는 점. 이유는 이 시기의 모빌슈는 고출력 빔실드를 기본적으로 장비하고 있어 타격 변기의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더인 세실리, 아니 베라가 살생을 가능한 피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지입니다. 근접전 기체이므로 약점이 되기 쉬운 머리, 흉부의 덕트를 최대한 줄였으며 장갑 두께도 F91에 비해 상당히 두꺼워졌죠. 다만 덕트를 줄여버리는 바람에 발열 처리가 더 어려워졌고 특히 머리 부분에 탑재된 바이오 컴퓨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기체가 과열되면 마스크 상반부를 전개하여 열을 강제로 방출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등 뒤에 달린 X자형 슬라스터입니다. 이는 지구의 2528배에 달하는 목성의 중력하에서 운용하기 위한 장비죠. 목성의 중력을 감안한 기체에 대한 개념은 제타 건담에서 시르코가 개발한 기체들에서 시작되었는데 만약 크로스본 건담에 이 기체들처럼 대형 슬라스터를 장비하면 슬라스터와 제너레이터의 크기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기체의 크기도 상당히 커지게 되지요. 즉 고기동 전투를 컨셉으로 개발된 F 시리즈와 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모빌스가 각부의 번열을 움직여 자세를 취한다면 크로스본 건담은 메인 슬라스터의 방향을 바꿔 기체를 제어하는 특이한 형태가 되었죠. 슬라스터의 기본 형태는 부흐 콘체른계의 모빌스에 도입된 핀 노즐, 즉 비기나기나의 그것에서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코어 파이터죠. 단순한 탈출용 시스템 치고는 파격적인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대로도 대위권 내 비행은 가능하지만 항공력학을 완전히 무시한 형상 때문에 다른 전투기와 비교하면 운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위권 내에서 사용하는 코어 파이터 환장 시스템도 기획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클러스터 건담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이 코어 블럭 시스템은 크로스본 건담의 핵심 기술 중 하나지만 훗날 2호기의 파일럿이 목성 제국에 더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밀이 유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총 4기가 공급되었지만 제식 양산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험기라 데이터에 맞춰 개량된 부품을 그때마다 채용하는 바람에 각 기체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로스본 건담 시리즈는 구성이 약간 특이해서 첫 작품은 토미노 요시오키 감독이 직접 참여한 경우지만 이후 나온 작품은 하세가와 유이치 작가의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우주세기 정통파는 첫 작품인 기동전사 크로스본 건담만 정서로 보지만 반다이가 허락한 작품이니 다 정통으로 봐야 한다는 말도 있고 건담은 영상화만 정서란 말도 있어 어디까지나 외전 취급만 받는 의견이 분분한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작품의 인기는 정말 확실했기 때문에 처음엔 3기만 제작되었지만 이후 작품의 인기를 끌면서 계속 증식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파일럿도 다양합니다. X1은 킹케드 나우, 그의 정체는 F91의 파일럿인 시부크 아누입니다. 크로스본 건담의 기본형 같은 기체이며 그가 시부크라는 이름을 되찾고 세실레와 함께 일반인의 삶을 산 시점에선 그의 후계자인 토비아가 물려봤지요. X2는 자빈의 샬, 크로스본 뱅가드의 기본 병장인 샷 랜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설정을 보면 얼굴에 슬릿이 보이지만 정작 만화상에선 제타 건담처럼 건담 특유의 슬릿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비는 배신을 하면서 이 기체를 목성제국에 가져가게 되고 목성제국은 이 기체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크로스본 건담인 아마쿠사를 설계하게 되죠. X3는 작품의 주인공인 토비아 아로낙스로 건담 특유의 트리콜러 컬러를 찾은 기체이기도 하죠. 머리엔 해골이 아니라 숫자 3이 적힌 게 눈에 띄는데 이유인즉 원래 3호기는 개발 예정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3호기는 어디까지나 실험용으로 만든 예비 기체로 그래서인지 아이필드 핸드, 흉부 게틀링포 등 실험적인 기믹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종전 후에는 예비기답게 그대로 해체되어 토비아가 물려받은 X1의 복구에 사용됩니다. 이는 토비아가 성장하여 시부크의 유지를 잇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참고로 토비아는 X1만이 아니라 스컬 하트, 패치워크, 풀크로스 등의 기체 물론 후술할 여러 기체에 타는 신기한 기록을 세우기도 하죠. 기체마다 파일럿도 다르고 무장의 도입 시기 그리고 기체 개발 배경도 각각 달라서 각 기체마다 장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X1의 경우 해적의 커틀러스와 닮은 일종의 빔 라이플인 잠바스터가 주력 무기인데 빔 피스톨의 무기인 버스터건, 입자 가속 빔사벨인 빔 잠바로 분리됩니다. 그레네이드 런처 사출 기능도 있어 핵탄두를 비롯한 각종 탄두를 사출할 수 있기도 하고 이후 이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여 빅토리 건담의 빔 라이플에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죠. 참고로 잔 바스터라는 이름의 유래는 토미노 감독의 작품 무적철인 전보트 3에 등장하는 전보트 3의 주력 병기인 전보트 버스터입니다. 우리야 영어 표기로 읽으니 전보트, 잔바스터로 다르게 읽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잔이라고 읽으니 바로 이해할 수 있죠. X2의 경우는 샷 랜서 그리고 처음엔 F90L 타입의 롱레인지 라이플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목성제국에 투항한 후에는 목성제국제 버스터런처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후 작품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여러가지 파생기가 나오게 되죠. X5는 은빛으로 칠해진 크로스본 건담으로 목성 전역 20년 후인 우주세기 150년대에 나타난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은빛 유령, 존재했으면 안 됐을 영번기입니다. 통칭 크로스본 건담 고스라 불리며 폰트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기체인 X5를 보고 지은 애칭이기도 하죠. 사실 이 기체는 원래 베라의 전용기로 만들어진 기체로 원래는 X3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습니다. 즉 원래는 이쪽이 3호기가 되었어야 할 기체니 X3의 머리에 있는 3자는 어찌 보면 우기기에 가깝겠네요. 베라의 전용기인 비기나기나와 마찬가지로 은색인 게 눈에 띕니다. 이후 크로스본 건담 고스트에서는 파손된 팬텀 건담을 수리하기 위해서 X5의 예비 파츠가 사용되기도 하지요. 이후 커티스가 이 기체를 회수하면서 목성제 크로스본 건담 등이 개발되죠. X11 고스트는 커티스 로스코라고 하지만 토비아의 가명이죠. 커티스는 자신이 회수한 X5 고스트의 카피기를 제작했는데 이 카피기가 X11입니다. 모든 것이 고스트, 영번기와 같지만 가슴 덕트만 1호기에서 3호기의 디자인을 취했죠. X12는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한 기체로 아마쿠사에 이은 목성제 크로스본 건담입니다. 아마쿠사가 목성제 크로스본 건담 1호기라면 12는 목성제 크로스본 건담 2호기죠.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이라 그런지 다른 기체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X13는 커티스와 테타니스 두 가지가 결혼한 뒤 낳은 아들인 니콜 두 가지가 조종합니다. 디자인은 원형기인 X11에 가까운 형태로 되돌렸지만 어디까지나 목성제국의 양산기로서 제작된 기체인지라 상당히 코스다운한 게 특징이죠. 작중에선 12을 재설계한 X14도 언급이 되지만 당시 추진되던 버스트 계획에 지구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일단은 페이퍼 플랜으로 동결됩니다. 앞에서 말한 목성제국제의 형식 번호는 11부터 시작하는데 11부터 13까지의 숫자는 각각 초기 크로스본 건담의 1부터 3에 대응하되 형식 번호는 목성, 주피터, 모빌 수출하는 의미로 JMS로 시작합니다. 그 외에 XM10, 플린트란 기체가 존재하는데 이는 크로스본 건담을 지구권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간략히 한 일종의 범용 크로스본 건담입니다. 사나리의 입장에선 테스트기인 크로스본 건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F97이 될 기체이기도 하죠. 크로스본 건담은 빅토리 건담으로 실력을 보인 신의 카도키 하짐의 걸작 중 하나지만 애초에 모형을 고려하지 않고 만화만을 위해서 만든 기체라 그런지 정작 모형면에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인 안티 빔 코팅 클록 ABC 망토의 경우 작중에선 X1의 상징이기도 하고 일반탄은 5발 정도 막지만 베스반은 막지 못한다는 절묘한 특성 덕분에 F91과 싸울 때 긴장감을 유발하는 정말 좋은 소재이기도 했지만 이게 모형화되면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집니다. 프라모델을 하다 종이 공작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보시다시피 이 편화도 별로 폼이 안 납니다. 게다가 HG는 그나마 남은 배려조차 없어 폼도 안 나고 잘 망가지는 애물단지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크로스본 건담만이 아니라 샌드록 등 망토로 쓰는 모든 기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했는데 나중엔 결국 유연성을 포기하고 가동식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다이가 키트화를 위해 작품을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기 이전엔 펄럭이는 날개를 가진 건담이라던가 크로스본 건담처럼 분할도 다양한 망토 건담도 나올 수 있었는데 한편으론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여하튼 기체는 멋있고 인기도 상당하지만 이런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MG는 HG급 색 분할이란 악평을 들었고 RG조차 내구성 문제로 인해 일부 스티커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풀크로스의 경우 작중에서의 활약은 정말 훌륭하지만 프라모델의 경우에는 관절, 강도 문제, 양력 문제로 인해 무장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키트죠. 도색의 어려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은근히 상급자용 기체이고 그래도 만들고 싶다면 최신적인 RG가 가장 훌륭합니다만 이 키트 완성도는 좋은데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일반적인 1대 114보다 작은 키트를 겉도 분할도 많은 키트를 RG로 만들다 보니 일부 부품은 런너 찌꺼기보다 작죠. 만드는데 각오와 집중력이 필요한 키트이기도 합니다. 크로스본 건담은 애니화된 적도 없지만 그에 비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지요. 해외에선 오리지널 오프닝을 만든 팬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특히 주역기인 X1은 유난히 대단한데요. 원래 토미노 감독은 F91을 TV판으로 기획했지만 썰라이즈는 토미노 감독의 신작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4부작 극장판으로 기획합니다. 문제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스태프를 빼서 OVA인 0083을 제작하는 바람에 정작 F91의 완성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흥행하지 못한 F91은 소편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부크와 세실리의 이야기, 가족이란 테마의 이야기를 완결주고 싶었던 토미노 감독은 반다이의 F91의 후속작이 아닌 두 연인의 후일담인 크로스본을 제안하지만 빅토리 건담의 흥행에 만족하지 못한 스폰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토미노 감독은 이마가와 감독에겐 격투 건담을 제안한 후 본인은 만화가인 하세가와 유이시 씨와 함께 이 작품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썰라이즈의 정책상 비정사지만 토미노 감독이 그리고 싶었던 정통 후일담이 그려진 셈인데요. 시부크는 베라 로나라는 원하지도 않던 지위에 평생 고통받을 세실리를 지키기 위해서 킨케드 나우가 되어 그녀의 고통을 같이 짊어집니다. 가족이란 건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생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둘은 서로를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고 결국 목성 제국의 위협을 막아낸 두 사람은 지구로 귀환한 후 빵집을 차립니다. 목성 제국을 막아낸 영웅이란 지휘, 크로스본 뱅가드의 정통 후계자란 지휘는 그들이 꿈꾸던 빵집 주인, 제빵 장인이란 미래 앞에선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죠. 허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찾으란 토미노 감독의 메시지는 이렇게나마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훌륭했기에 이 작품은 외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세기 팬들의 바이블이 된 것이겠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해석 건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